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오후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저 자필 편지를 읽고 정말 그 망상 수준에 경악했습니다. 저분은 감옥에 가실 게 아니라 빨리 병원부터 가셔야 될 분이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이 편지의 상당 부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할애됐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엄은 정당했다. 라고 주장했는데 망상이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 세력을 선거 조작으로 국회 의석을 차지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국제조직과 연대해서 거대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음모론자들이 툭하면 딥스테이트, 중국 공산당 또는 북한이 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자, 대통령의 정말 거짓말로 가득 찬 이 부정선거 음모론 맹신, 자,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칼에 찔린 살인에 비유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서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치에 맞는 비유를 하십시오. 어떻게 부정선거를 살인에 비유합니까? 자, 그러면 살인당한 피해자가 누구라는 거죠? 칼에 찔린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 자, 그러면 살인당한 피해자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민경욱, 황교안 빼고 아무도 소송 제기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아니,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인지 칼에 찔린 흔적도 없고 피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망상이죠. 게다가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라니. 2020년 총선과 관련해서만 216건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부 기각됐죠. 이뿐 아니라 경찰, 검찰 조사까지 상당수 이루어졌지만 모두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법원도 썩었고 검찰, 경찰 다 썩었어, 언론도 썩었어, 이런 식의 극단적인 부정일 뿐이죠. 자, 대통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선관위 어떤 보안 상태가 엉터리더라. 이거 2023년 10월에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시스템 그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정원 발표에 근거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더라. 해킹을 했는데 다 뚫리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국정원의 당시 이 보안점검 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처음에 선관위에 알리지 않고 몰래 이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돌아가는 선관위의 보안 관제 시스템에 딱 걸렸다라는 거죠. 결국 차단되어서 그 방화벽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정원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스템 점검을 할 수 없으니 이 보안 벽을 풀어달라, 보안 단계를 풀어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선관위가 다 풀어주는데 어느 정도로 풀어줬느냐? 이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도 소스 코드 그리고 접속 관리자 계정까지 다 국정원에 제공한 이후에 보안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주니까 마음대로 해킹이 가능했겠죠. 이건 집으로 비유하면은 보안 시스템도 다 꺼놓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설계도도 다 알려준 상태에서 한번 도둑질 해봐라. 이것 갖고 똑같은 엉터리 보안 점검이었다라는 거죠. 이래놓고서는 당시에 국정원이 아니 해킹을 하니까 해킹이 다 되더라, 다 뚫리더라. 이렇게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했다. 그래서 해킹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선거인 명부 막 조작도 되었고 유권자, 유령 유권자도 막 만들 수 있었고 투표 결과 값을 다 조작 가능했다.
아니 뚫리면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발표가 지난 국정원에 이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맞춤 보고서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식의 엉터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도 민망했던지 부정선거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덧붙이는 해명까지 민망하게 내놨었는데 지금 이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설정해놨더라. 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직전에 선관위가 다 보완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한 번 더 추가했죠. 원래도 2중, 3중의 수개표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단계를 추가해서 2,800만 표 중에 단 한 표에 오차도 나오지 않을 만큼 정확한 투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부정선거라고요? 자, 다음 대통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맨날 지금도 댓글 달면서 이런 얘기하죠. 뭐 일장기계 투표지가 있었다. 뭐 본드로 덕지덕지 발라진 투표지가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다. 뭐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이게 전부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게 모두 가짜 투표지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지난 2022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경욱 당시 2020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을에 출마했었던 민경욱 후보가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당시에 가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 투표지에 대한 감정이 다 이루어졌고 이건 조작된 것도 아니고 위조된 투표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어떤 정도로까지 감정을 했느냐. 자, 당시 그 원고 측이 그 민경욱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해서 감정 대상으로 선발된 게 122매였습니다. 자, 어떤 시기였냐면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은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자, 또 투표관리관인, 즉 도장이 뭉개져 있는 소위 일장기 투표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것. 접착제가 묻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 또 검은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부분이 다른 색으로 인쇄된 것. 뭐 배춧잎 투표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 감정인을 선정을 했는데 원고 측, 즉 민경욱이 추천한 2명의 감정인 중에 충북대 모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발해서 다 그것도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다 감정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저는 대체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왜 가짜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지난 작년 총선에서 이거 제가 스스로 테스트해 보려고 일부러 접지 않고 살짝 말아서 접히는 적이 없게끔 투표함에 들어가지는지 테스트해 봤습니다. 들어가지던데요. 이게 왜 가짜 투표지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왜 투표 조작이죠? 자, 그런데 이런 황당 주장에 대해서 현미경까지 동원해서 정말 접히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빳빳하다 라고 주장한 투표에서 접힌 흔적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개표가 다 이루어지면 100매씩 묶어서 빳빳하게 펴서 오랜 시간 보관을 하니까 겉으로는 빳빳해 보이는데 현미경을 동원해서 들여다보니까 접힌 흔적이 발견되었다. 자, 또 일부는 접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처럼 접히지 않게 말아서 집어넣은 투표지니까. 자, 그래서 아니 이런 망상을 위해서 대법원이 이런 식의 현미경까지 동원하는 이런 황당한 코미디 같은 이런 감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부 훼손되거나 끈적이는 이물질이 묻어있는 투표지가 나왔다. 자, 투표지에 뭔가 끈적거리는 이물질이 묻어있더라. 이게 가짜다, 위조다, 부정선거의 증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조된 투표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막 투표함에 몰래 집어 넣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왕 넣을 거 정말 실무 투표지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아무 이상 없게끔 집어넣지, 여기다가 뭘 덕지덕지 붙이고 도장 잘못 찍고 일부러 훼손해서 이걸 집어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망상입니까? 자, 그런데
이물질이 묻어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이런 투표지는 모두 관외 사전투표함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외에서 사전투표하면 어떻게 하시죠? 투표한 다음에 봉투에 집어넣고 네, 이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붙여서 투표함에 넣죠. 자,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통해서 각 해당 관리위원회에 다 보내져집니다. 자, 여기 투표지를 집어넣고 봉투로 붙이고 이걸 또 개봉하는 과정에서 그 봉투에 묻혀져 있는 그 접착제가 옮겨 붙는 거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다 넣은 다음에 이걸 벗기고 이 접착제로 붙여야 되는데 이걸 미리 떼놓고 봉투를 붙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내 끈적거리는 부분이 투표지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붙어가지고 봉투에 들어가면 그걸 또 자르는 과정에서 잘려나가거나 이런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소위 1장기 투표지. 자, 투표지에 밑에 보면 투표관리관 인, 도장이 찍히게 되죠. 이게 뭉개진 투표지가 위조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이런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무효표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중 일부를 현미경을 동원해서 또 감정을 해봤더니 뭉개지긴 했지만 그 관리관 인이 정확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했느냐? 자, 투표관리관 인은 우리 투표할 때 찍는 도장처럼 자체 잉크가 주입되어 있는 소위 만년 도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찍어야 되는데 이 투표관리관 인을 잉크가 없는 줄 알고 적색 스탬프를 한 번 더 찍어서 이중으로 이걸 묻혀서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장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거 다 테스트하고 감정까지 한 결과 이런 1장기 같은 이런 도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에도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모두 가짜 투표지가 아니다, 위조된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투표지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이런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이거 다 나오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맨날 음모론 유튜브나 시청하면서 그 선동적 영상에 홀려가지고 이런 망상에 빠진단 말입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대통령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정선거를 그냥 믿으라고요?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러면서 선관위만 흔들어댑니다. 자, 지금 이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지식인들, 음모론자들이 선관위를 향해서 선관위 너가 너의 순결함을 증명해봐. 너의 그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무결성을 네가 입증해. 선관위를 향해서 이렇게 욕합니다.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건 그냥 의처증입니다. 의처증. 여러분은 의처증을 가진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믿겠어. 나는 너가 뭘 가져와도 믿지 못하니까 너 스스로 너의 순결함을 입증해봐. 이건 너무나 폭력적인 주장인데 이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도 없고 특정할 수도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망상을 펴고 그 망상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계엄이죠. 의처증이 심해지면 살인사건까지 일어납니다. 그런 사례 많죠. 그러니까 이 폭력적 선동의 결과가 계엄까지 갔으면 반성해야 될 텐데 이건 지금 사입이 종교 수준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대통령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투개표는 전자 시스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투개표가 아니죠. 여러분 선거에 보셨잖아요. 온라인에서 투표하고 온라인에서 개표 딱 집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투표하시고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
다 공개적으로 개표 작업을 하는, 이건 오프라인 다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수개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한다, 집계한다, 개표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망상을 하는 것이죠. 그 대통령의 이런 망상처럼 선관위 시스템이 다 해킹에 뚫려가지고 막 모든 것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다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현장에 실물 투표지가 있고 현장에서 사람이 눈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니까 아무리 조작 세력이 뭘 투표값을 조작하고 가짜를 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 적발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이 투표, 이 부정 세력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사전에 해킹을 통해서 투표값을 딱 조작을 해놓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쥐도 새도 모르게 30만 명의 개표 사무원 눈을 피해서 투표함에 막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는다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집계와 전혀 안 맞는데요. 아니 실제 유권자가 관외 투표를 할지 사전 투표할지 아니면 현장 당일 투표를 할지 어떻게 알아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모든 변수에 딱 맞춰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건 무슨 부정 세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놓는 이런 망상이다. 미치거나 아니면 코미디거나. 자, 마지막 대통령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망상에 망상을 더하더니 이젠 아주 글로벌하게 나갑니다. 음모론자들, 이 부정선거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 자, 얼마 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주장까지 했죠. 수원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는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가 잡혔다. 누군지 밝혀야 된다. 완전 거짓말. 당시에 선관위 연수원에 있었던 사람들, 선관위 공무원, 5급 승진자 과정, 6급 보직자 과정 2개의 교육 과정으로 아니 선관위 직원들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국인 해커 부대였다. 이런 뭐 어떤 언론에서 이걸 기사로까지 내보내기도 했는데 완전히 망상, 코미디를 지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허접한, 이렇게 거지 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여기에 홀려서 계엄까지 펴고 아직도 그걸 굳건히 믿고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체포되는 당일날 공개를 한다고요. 정말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어제까지 정말 대통령을 저렇게 체포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시급히 대통령을 비롯 음모론자들을 빨리 격리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